당신에게 거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공포의 대상인가요? 주변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미는 반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죠. 거미줄과 같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단성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미에 대한 진실. 거미의 모든 것이 소장되어 있는 화학관으로 안내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운길산 자락.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며 조금만 올라가면 거미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거미 박물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살아 움직이는 거미들과 수백여 종의 거미 표본들이 눈길을 사로잡지요. 되게 부드러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 어머, 등통제 손 들었다. 안녕하는데? 털이 복실복실 나 있는 거미를 만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혁이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 이렇게 벌려. 그냥 간지러워. 맞아 그래 간지러워. 재밌어요. 거미도 만져보고 그래서 재밌어요. 산왕거미, 무당거미 등 한국의 각종 거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수집한 여러 종류의 타란툴라를 관찰할 수 있는 주필 거미 박물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미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게 뭐 살아있는 것도 있으니까는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뭐 애도 좋아하니까 뭐 예. 국내 최고의 거미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김주필 박사. 거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30여 년을 거미 연구에 몰두한 그는 세계 100여 개국을 발로 뛰면서 수많은 거미들을 채집했고 2004년 거미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거미 표본이 전 세계 것이 한 40만 마리, 종수는 한 5천 종.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좀 800종이 넘어요. 한 110나라 정도 가서 내가 채집해왔죠. 김주필 박사의 손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미 박물관. 이곳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거미의 대명사, 타란툴라입니다. 타란툴라의 몸은 2.5cm에서 15cm 정도이며 다리까지 펼치면 최대 25cm 정도로 매우 큰 거미에 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종이 넘는 타란툴라. 타란툴라는 주로 따뜻하고 습한 열대 우림에서 살아갑니다. 행동 패턴에 따라 땅 위에서 생활하는 배회성 타란툴라,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교목성 타란툴라, 땅에 멋진 굴을 만들어 생활하는 지중성 타란툴라로 구분되죠. 일반적으로 타란툴라는 맹독성 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꿀벌의 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한 독을 지니고 있죠. 다리 역시 10개로 보이지만 맨 앞에 있는 2개는 더듬이 다리라고 하는 촉각기관입니다. 타란툴라 중에서도 로즈 헤어는 매우 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많고 사육 방법과 교미, 알의 부화가 쉬워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죠. 반면에 산나피로 유명한 오너멘탈, 타란툴라 중에서도 독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오너멘탈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죠. 오너멘탈은 행동이 아주 빠르고 온몸에 화려한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사육장 벽면이나 나무에서 생활하는 교목성 타란툴라로 거미줄을 많이 치죠. 오너멘탈 같은 경우는 독성이 좀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면 취급하면 안 되고. 그다음 무지개 빨라요. 오너멘탈은 제습도 힘들어요. 귀뚜라미가 보이는군요. 이곳 박물관에서는 거미에게 귀뚜라미를 먹이로 줍니다. 거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이를 먹을 만큼 대단한 소식가죠. 거미는 입이 없는 대신 협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각은 먹이를 붙잡아 독을 주입하고 먹이의 즙을 빨아먹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죠. 거미는 생존율이 무지 강합니다. 약 100일간 정도 굶겨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아있어요. 그 정도, 보통 3개월 정도 굶겨도 지장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귀뚜라미 2마리씩 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별식으로 다 치워줍니다. 다른 오너멘탈처럼 사납고 빠르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티그리스 오너멘탈. 살아있는 쥐를 2주 정도 굶긴 티그리스 오너멘탈에게 줘봤습니다. 순식간에 쥐를 낚아채는 티그리스 오너멘탈. 마치 굶주린 새가 먹이를 낚아채는 듯합니다. 편하게 포식하기 위해 구석진 곳으로 숨는 티그리스 오너멘탈. 생명이 꺼져가는 쥐에게서 배설물이 나왔습니다. 독을 주입당한 쥐는 유리벽에 붙어서 거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미의 소화 효소인데, 겉에서 볼 때 멀쩡해 보이는 쥐의 내부는 내장 등이 물러지며 독과 섞이게 되고, 독으로 인해 몸속이 다 녹게 되면 거미는 그것을 소화가 될 때까지 빨아먹습니다. 그 안에 죽이 됩니다. 다 죽이 되면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대개는 이제 곤충들을 잡아먹죠. 근데 가끔 이들이 뭐 개구리, 쥐, 그 다음에 이제 새까지 잡아먹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골리앗 버드이터. 버드이터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새를 잡아먹는 거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타란툴라인 골리앗 버드이터는 정주성 거미로 먹성이 좋고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곳의 골리앗 버드이터도 다 자라면 몸 길이가 30cm에 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거미를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미의 배 끝에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나요? 우리는 이것을 실젓 또는 방적돌기라고 부릅니다. 거미줄은 바로 이 실젓에서 나옵니다. 실젓의 끝은 몸속의 실샘과 연결되는데, 실샘에서 만들어진 액체가 실관을 지나 실젓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공기를 만나 거미줄이 되는 거죠. 거미는 필요에 따라 거미줄을 치는데, 로즈 헤어에게 먹이를 주니 바로 거미줄을 뽑았습니다. 거미의 먹이가 단백질이 풍부해서 같은 성질로 이루어진 거미줄을 뽑기에 수월했기 때문이죠. 재밌는 건
먹이가 부족할 때는 자기가 친 거미줄 다시 자기가 먹어요. 거미줄 다 먹고서 다시 재활용하죠. 거미줄을 만드는 실샘 안에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거미줄이 의외로 강하고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이유죠. 그렇게 굉장히 조그만한 그런 기관들을 실제 기술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험실은 이 초소형 기계를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 실샘을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방한 실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질을 섞은 극세사 대량 생산 시스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 친화적인 실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거미줄의 원리를 이용한 극세사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나 약물을 넣어 새로운 장기를 만드는 장기 재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굉장히 강한 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조를,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또 어떻게 잘 모방하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좀 더 다른 거미와 유사한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모방하는 연구들을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큰 챌린저, 그러니까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타란툴라의 거미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타란툴라의 거미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형 거미줄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거미줄 안에 몸을 숨기고 있는 골리앗 핑크토. 타란툴라는 원시적인 형태로서 거미줄보단 육중한 몸으로 먹이를 제압하여 사냥하기 때문에 거미줄은 자신의 은신처를 다지거나 영역 표시 및 정자망을 칠 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거미들은 알을 낳고 거미줄로 겉을 감싸 알을 보호합니다. 끈적거리지 않고 튼튼하고 질기기 때문에 알을 보호하기엔 이만한 것이 없죠. 일정한 집이나 그물을 쳐서 한 곳에 정착하는 정주성 거미. 우리가 흔히 보는 방사형 거미줄 외에도 그물 모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거미줄이 불규칙하게 펼쳐진 접시 모양 또는 사발 모양의 접시 그물, 담장이나 가구류 사이에 치는 선반 모양의 선반 그물, 부채 그물이라고도 하며 둥근 그물이 변형된 삼각 그물, 세 가닥의 세로실에 둘러싸인 초승달 모양의 조각 그물 등이 있죠. 정주성 거미는 먹이를 포획하기 위한 용도로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독으로 녹여 빨아먹죠. 정주라는 건 일정한 집을 가지고선 거쳐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줄 치는 건 다 정주성금이에요. 줄 치는 건. 그런데 이제 줄 안 치는 것이 배승금이고요. 있다. 여기 있어요. 잡아. 박물관 주변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먹이를 사냥하는 우리나라의 배회성 거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채집한 이 거미는 무슨 거미일까요? 이건 광릉 논늑대 거미요. 사실 우리나라 거미는 11월 말부터 3월까지 겨울 내내 동면합니다. 낙엽 아래나 갈라진 땅틈, 나무 껍질 속에서 동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추위도 있고 거미 채집에 몰두한 학생들. 네, 겨울철에는 거미들이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나무 껍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껍질을 뒤지면 거미들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계곡이나 개울가, 그리고 숲을 사이와 같은 지표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배회성 거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회성 거미에 대해 알아보죠. 시각이 발달한 늑대 거미. 대부분 땅을 파놓고 굴에서 생활합니다. 아기 늪 서성 거미는 이름 그대로 서성거리며 느린 것이 특징이죠. 그 외에도 습한 것을 매우 좋아해 심지어 물속 잠수도 가능한 닷거미. 다리가 짧아 높이 뛰기에 적합한 깡충거미가 있습니다. 광릉 늑대거미다. 국내에 자생하는 거미는 약 700종.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독거미는 없습니다. 물가에서 이거 많아 되게. 광릉 논늑대 거미를 채집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거미를 채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채집을 하고 그 채집물들을 동정해서 분류해서 그걸로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거미들이 무슨 종이 있다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채집한 거미들 중에 신종이나 미기력종이 있으면 그걸 또 등재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이곳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산왕거미 표본. 시대적 환경에 따라 생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 표본을 통해 연구할 수 있죠. 김주필 박사 역시 실제로 거미 표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채집하고 표본으로 만들어 보관 중인 개체수는 약 40만 개. 힘들게 모은 표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이곳에는 거미 외에도 100여 점의 나비, 나방 표본들과 희귀한 곤충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거미 다리를 정돈하고 글루나 본드를 이용해 전족판에 거미를 고정시킵니다. 김주필 박사는 거미와 같은 생물 자원을 채집 후 분류하고 표본을 만들어 연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생물 자원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거미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일단 채집해서 가지고 올 때는 대개 이제 살을 관찰한 다음에 바로 표본을 해야 됩니다. 80% 알코올에다 집어넣어서 연구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시용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놔야 그 효과가 있죠. 전족판이 완성되면 유리병에 알코올을 담습니다. 이때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으면 표본이 모두 굳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75에서 80% 알코올이 적당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미의 크기에 맞는 유리병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족판이 알코올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 후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뚜껑을 닫고 확실하게 밀봉하는 것이 중요하죠. 드디어 완성된 액침 표본. 또 하나의 중요한 생물 자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절시동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전문화된 지식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학술적인 소양도 좀 기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물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거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버릴 수 있었죠. 이처럼 김주필 박사의 박물관은
거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처음엔 거미를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금세 거미를 친근하게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죠. 처음에는 많이 좀 겁도 내고 무서운데 지금은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저런 종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이 수많은 거미 표본들과 살아 움직이는 타란툴라를 가까이서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김주필 박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미 연구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최초로 거미 박물관을 설립한 김주필 박사. 그가 거미 연구를 시작한 1980년대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었어요. 전혀 연구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84년도에 받았는데 받으면서 그 낙후된 거를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거미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데 연구가 다 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추 많이 따라갔어요. 일본 거미학회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1985년 지금의 거미박물관 인근 숲에서 처음 발견한 한국 땅거미를 비롯해 김주필 박사와 제자들의 노력으로 세계 학계에 보고된 거미만 300여 종. 여기에는 한중 수교 전 중국을 방문해 고생 끝에 백두산 천지에서 채집한 백두산 거미와 지금은 보기 힘든 너구리 거미, 겹거미, 톳거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미는 곤충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환경오염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종입니다. 더욱이 해충을 먹어치우는 거미의 독과 소화 요소는 신약이나 첨단 신소재로 쓰일 수 있어 최근 거미의 산업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죠. 모든 학자들의 꿈, 특히 재료 쪽을 하는 학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거미줄과 같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단성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한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이고. 거미가 환경 지표동물입니다. 거미를 알아야 쉽게 그 환경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시거미가 있다. 천정지기, 여기 가시거미 이 지역이 많아요. 천정지기. 환경오염을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 지표가 되는 것이 거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거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옛 격언처럼 거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셨나요? 단지 징그러운 외모 탓에 숱한 오해를 받아온 거미들. 알고 보면 거미는 우리에게 유용한 가치를 담고 있는 보물단지입니다. 오늘 알아낸 사실보다 내일 더 연구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한 신비의 생물. 바로 거미입니다.